자, 강의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 박훈이고요. 그동안의 경력은 주교재 맨 뒤에 보면 보실 수 있고요. 1999년부터 미국 회계사 강의를 시작을 해왔으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강의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목소리 참 상태가 좀 지금 제가 별로 안 좋아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텍스 강의 주교재랑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이렇게 두 권 갖고 진행이 됩니다. 이 두 권은 텍스 1 시간뿐만 아니라 텍스 2 때도 쓸 거고 리뷰 때도 쓰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US 텍스가 속한 과목이 레귤레이션 과목입니다. 레귤레이션 규제 법규. 그래서 레귤레이션 과목에 US 텍스하고요, 미국 세법, US 텍스하고 비즈니스 로하고 이렇게 테스트하는 과목이 레귤레이션 과목이에요. 4과목 중 한 과목이 레귤레이션, 그 레귤레이션 과목은 US 텍스하고 US 비즈니스 로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세법, 그 다음에 상법. 아시겠죠? 비중은 85%, 상법 15%. 문제 구성은 멀티플 초이스 76개, 시뮬레이션이 8개, 시뮬레이션이 몇 개 나오더라? 과목별로 좀 시뮬레이션 개수가 차이가 있어서, 시뮬레이션 8개. 그래서 얘 50점, 50%,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50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자, 시험 레귤레이션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4과목이 테스트립 문제군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멀티플 초이스 사지선다 76개가 주르륵 열거되어 있고, 시뮬레이션이 8개가 주르륵 열거되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5개 문제군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1군, 2군, 3군, 4군, 5군 각 테스트립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가 바로 멀티플 초이스예요. 38개씩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릿을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두 번째 테스트릿의 난이도가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A형, B형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요 첫 번째 테스트릿의 여러분들의 결과에 따라서 잘 봤어? 그러면 뒤에 좀 어려운 문제군이 등장하고요. 못 봤어? 그러면은 쉬운 문제군이 또 등장을 해요. 내가는 이제 상대적이야. 상대적. 나는 첫 번째 테스트릿 잘 본 것 같은데, 두 번째 테스트릿도 굉장히 쉽게 느껴져. 그러면은 첫 번째 테스트릿을 무조건 못 봤다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공부량이 많았으면 두 번째 테스트릿도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테스트릿은 시뮬레이션입니다. 두 문제, 그 다음에 세 문제. 각 테스트릿이 끝날 때마다 브레이크 타임 가질 수 있어요. 브레이크 타임 버튼 눌러갖고 브레이크 타임 가질 수 있는데, 시간 안 잡아먹는, 요 4시간짜리거든, 시간이. 4시간 동안 시험 봐요. 그런데, 저 시간 안 잡아먹고 쉴 수 있는 브레이크 타임 가질 수 있는 때가 요 때예요. 세 번째 테스트릿과 네 번째 테스트릿 사이. 15분 쉴 수 있어, 15분. 근데 나머지 이 테스트릿과 테스트릿 사이에서 쉬시잖아요? 그럼 4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시험 시간은 계속 잡아먹어요. 그래서 타임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요때까지 2시간 열심히 달리세요. 2시간 열심히 풀고, 시뮬레이션 2개까지 딱 풀고, 쉬시는 거죠. 시험 동안 화장실 이용도 하시고, 이렇게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시험 시간은 정지, 그 다음에 또 여기 2시간 달리시는 거지.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주교재를 보시면 목차가 좀 나와 있죠. 남기시면 목차. 5페이지에 보시면 테이블 오브 컨텐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들이 쭉 장들이 나눠져 있고요. 챕터 1, individuals라는 대부분의 지금 그 분들이 US 텍스 시간이 아마도 이 CPA 시험 준비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학기, 첫 번째 과목이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오전에 이제 또 인터미디어트 카운팅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하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일 텐데, 어쨌든 첫날, 첫 시간, 그러니까 첫 날이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한 50%는 절반을 합격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미국 시험 특성상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일정 수준 공부만 하시면 언젠가는 꼭 붙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미 계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절반을 합격했다 보셔도 돼요. 자신감 갖고 출발하시면 되겠고, 이 용어가 조금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이게 뭐 미국 그러니까 영어 실력 테스트를 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꼭 그게 꼭 뭐 영어 실력이 없어도 잘 보고 있어도 잘 보고 그건 아니지만 영어 실력이 있으면 더 이렇게 뭐 잘 보실 수는 있겠으나 딱히 이게 이제 영어 능력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장 구조 자체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시험 문제 문장 구조가 어렵지 않아요. 다만 용어가 낯설어서 용어가 익숙치 않아서 어렵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 공부를 하시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없어지겠죠. 용어에 익숙해지시면 뭐 영어를 한 지가 지금 영어를 놓은 지가 오래됐다. 새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떨어지실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차를 한번 봐볼게요. 용어가 낯서시겠지만. 그래서 5페이지를 보면 Chapter 1 Individuals, 개인 소득세라고 부르는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Chapter 2 Property Transactions, 그래서 자산거래 부분입니다. 자산거래에 대한 세제, 세금 제도. 그 다음에 6페이지 Chapter 3, 우리가 이제 텍스 1 때는 챕터 1과 2를 커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 2 들어가서 이제 챕터 3 이하를 보시게 돼요. 챕터 3는 corporations, 법인세법. 그 다음에 챕터 4, 그래서 partnerships라고 나와 있죠. 동업회사 과세제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챕터 5, S corporations라는 미국은 S법인이라는 이 주식회사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S법인이라는 주식회사에 대한 과세제도. 그 다음에 챕터 6 들어가서 Gift and Estate Others에서 Gift Tax라는 증여세제, 그 다음에 Estate Tax라는 상속세, 그 다음에 챕터 6의 4절을 보시면 Income Taxation of Estates and Trust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유산과 뭐 신탁에 대한 소득세제, 그 다음에 Exempt Organisations라는 면세단체에 대한 세제, 그 다음에 Income Tax Return Preparers, 세무대리인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 Appendix, Circular No. 230라는 요 내용까지, 직무규정, 윤리규정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무규정집. 거기까지 정리를 하면 이제 텍스 2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텍스 1 들어가야 되겠죠? 9페이지, Chapter 1 Individuals. 개인소득세법, 개인소득세. 줄여서 우리나라는 그냥 소득세 이렇게 부릅니다. 법인소득세는 줄여서 우리나라는 그냥 법인세 이렇게 부르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텍스 1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소득세, 소득세 중심으로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이제 11페이지부터 양식, 신고 양식이 등장하는데요. 이건 이제 핸드아웃 나눠드린 걸로 최신의 신고 양식을 통해서 저랑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지금 강의 수강하신 분들은 첫 시간 핸드아웃으로 걸어드렸으니까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미연방 국세청 사이트. 여러분들이 이미 절반은 회계사인데 절반은 CPA인데 미연방 국세청 사이트도 좀 들어가 보시고 거기서 각종 신고서 양식, 또 신고서 작성 요령 뭐 그런 것들 각종 국세청 발간물 다 무료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거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방문을 한번 하셔야 돼. 그래서 irs.gov 사이트가 있어요. 월드와이드 웹. 그 다음에 irs.gov 사이트, 미연방 국세청 사이트입니다. 미연방 국세청 홈페이지예요. irs.gov. 뭐 미국판 영화 보다 보면 가끔씩 IRS 에이전트들 등장한단 말이에요. 국세청 세무조사관들. 그래서 irs.gov. 거기 들어가면 이제 검색창이 있어요. 검색창에 1040 폼 넘버 보이시죠? 좌측 상단에, 핸드아웃 좌측 상단에 보시면 양식 번호 1040이라고 부릅니다. 유명한 소득세 신고서 양식이에요. 1040. 그래서 검색창에다가 윈도우에다가 1040 딱 치시면 1040과 관련한 각종 신고 양식, 신고 서식, 그 다음에 신고서 작성 요령, 인스트럭션이라는 신고 작성 요령, 그 다음에 각종 퍼블리케이션 같은 거, 국세청 발간물 같은 거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학점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시험도 보셔야 되지만 중간 시험, 기말 시험, 그래서 미드텀, 그다음에 파이널 이그잼도 보셔야 되지만 출석 점수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리포트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 제출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중간 시험은 멀티플 초이스 30개, 그다음에 기말 시험도 멀티플 초이스 30개 그렇게 출제가 될 거고요. 배점 30점씩입니다. 30점, 30점, 합이 60점. 시험 문제는 전부 100%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집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0점 출석 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0점이 보고서 점수인데, 리포트 점수인데, 보고서 기본적으로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1040 관련한 스케줄 A라는 걸 나중에 보시게 될 건데, 저랑, 그거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 하나 하고, 리포트 작성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A4 사이즈, A4 사이즈, 에다가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혹은 꼭 반드시 매 시간은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CPA 시험 준비하시면서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것들 이제 막 써보시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실제로 실제 자필로 그거 장수 제한 없이 이거 이 텍스1 종료 회차 16회차까지 저 인폼데스크에 장수 제한 없이 자필로 A4 사이즈로 A4 용지 사이즈로 그래서 제출해주는 리포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제한이 없는 거는 장수제한을 주면 전부 20점 다 맞는단 말이에요. 전부 꽉꽉 채워서 제출하시면 전부 20점을 맞을 수 있는데 이 학점 관리 기관에서 학점 평가 기관에서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래서 차등해서 이렇게 상대평가를 꼭 하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20점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수가 많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장수가 많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20점에 가깝겠죠? 그래서, 그렇게, 신고 양식 하나 제출하는 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거 하나 하고, 장수 제한 없이 A4 용지에 차필로, 타다치면 안 돼요. 차필로 공부하신 거, 그거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원본 제출하셔야 돼요. 원본. 그러니까, 그거 본인이 예쁘게 뭐 이렇게 작성을 했다, 써머리 했다, 그러면 이제 사본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수는 있고요. 원본은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공부하신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20점, 다시 출석 20점, 그 다음에 미드텀 이그잼 30점, 파이널 이그잼 30점. 아시겠죠? 그렇게 6점 이상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나라들이 핸드아웃 1040 한번 볼게요. 이게 소득세 신고서 양식 앞으로 쭉 이제 자세하게 보셔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큰 그림 한번 그려보시자고. 1040이라는 개인 소득세 신고서 양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핸드아웃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좌측 상단에 Form 1040, 그다음에 Department of the Treasury Department, 미 연방 정부의 재무부를 말하고요. 재무부 산하에 Internal Revenue Service가 있습니다. IRS, 미 연방 국세청이 있어요. 다음에 United State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미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서. 그래서 인컴이 안으로 들어온다. 소득의 의미고요. 소득. 그다음에 텍스는 세금, 리턴은 신고서의 의미입니다. 신고서. 여기서의 리턴의 의미는 신고서. 그다음에 2019 이게 귀속연도예요. 귀속연도. 그래서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1년 동안에 각종 소득, 그 다음에 비용, 뭐 그런 것들을 신고한다. 그래서 2019라는 그 연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용어 정리 하나 하고 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X1년도가 있어요. X1년도 귀속분을 이제 1년분 소득 신고하고 소득세 또 신고 납부를 한다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그 대상 연도, 귀속 연도 얘를 우리가 이제 이 개인들은 그냥 과세 연도, 그다음에 기업들은 사업 연도 뭐 이렇게 부르는데 영어로는 tax year 내지는 taxable year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이제 tax year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과세 연도 혹은 사업 연도를 의미하고요. 이게 이제 개시일이고 배시일, 비기닝, 이게 이제 year end, tax year end라고 불러요. year end, tax year end, 과세 연도 종료일 혹은 사업 연도 종료일. 그래서 이 1년 거를 갖다가
일정 시점까지 이제 확정 신고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개인들 종합소득세 신고 5월 말까지 하듯이 미국은 개인소득세 확정 신고 및 신고 납부를 세액 신고 납부를 다음 연도 X2년 네 번째 달 15일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핸드아웃 요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한다고요? 이 신고서 제출하고 세금 납부해야 한다고요? 다음 연도 4월 15일. 2019년 귀속분이라면 2020년 4월 15일. 얘를 이 4월 15일 날을 오리지널 듀 데이트다라고 불러요. 정기 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자, 그 다음에 그 OMB라는 건 이제 관리예산처라는 또 곳이 있는데요. 뭐 시험 목적상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그 폼 넘버 바로 밑에 파일링 스테이터스라고 좀 나와 있죠. 이거 신고 지위 이렇게 부릅니다. 신고 지위. 그래서 미국 개인 납세자들은 신고 지위 선택해야 돼요. 신고 지위. 이 파일링이라는 것은 신고서 제출의 의미고요. 신고서 제출. 그 다음에 지위 5개 나와요. 싱글. 파일링 스테이터스가 싱글. 단독 신고 지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 합산 신고 지위. 그 다음에 married filing separately 부부 개별 신고 지위. 그래서 부부라면 법적 혼인 상태 부부라면 둘이 1040 한 개 갖고 같이 신고할 수도 있고요. married filing jointly 선택해서 줄여서 이니셜만 MFJ. 그 다음에 따로따로 신고하고 싶은 부부들은 married filing separately에 체크를 하고 두 부부가 따로따로 각자 1040 제출할 수도 있어요. 각자가 따로따로 세금 신고 납부 가능해요. 그 다음에 head of household라는 세대주라는 신고 지위.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qualifying. 앞으로 qualifying이라는 용어가 텍스트 쪽에서 나오면 요건을 갖춘, 적격의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을 갖춘, 적격의. 용어가 낯서니까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한글로 받아 적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들이 나실 텐데 나중에 다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생겼고 이런 용어들이 있구나 정도, 이런 구조구나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해요. 그래서 일일이 받아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head of household 세대주라는 신고 지위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qualifying 요건을 갖춘 widow,나 widower. 그래서 생존 배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선택하는 신고 지위. 그러니까 요 해에요. 이 해에 요 텍스 이어에 이 신고하는 텍스를 세금을 페이하는 텍스페이어 납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텍스페이어 납세자들의 이 귀속연도의 상황에 맞춰서 상황에 따라서 신고 지위를 선택하게 돼 있고 신고 지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랄지 그런 걸 차등 적용을 해요. 또 공제라는 소위 이게 빼주는 세금 안 내도 되는 소득 금액을 빼주는 소위 이른바 소득공제랄지 뭐 기초공제랄지 그런 금액도 이 파일링 스테이터스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 해에 처했던 납세자의 상황에 맞춰서 과세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파일링 스테이터스를 5개로 구분하는 이유가. 자, 그 다음에 your first name and initial, middle initial. 그래서 이름 적는 난도 있고요. last name 성 적는 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번호.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if joint return 만약에 이 신고서가 합산신고 지위를 통해서 합산신고서라면 두 부부 합산신고서라면 두 부부가 하나의 1040으로 신고를 하니까 스파우스 거, 이 배우자 거. 그러니까 두 부부 중에 누군가는 납세자 본인이 돼야 되고 누군가는 나머지 한 배우자는 그냥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로서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spouse's first name and middle initial, 그다음에 last name, 그다음에 spouse's social security number 이렇게 있네요. 그다음에 home address 주소 있고요. 주소, 집 주소 쭉쭉쭉. 그렇고 그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스탠다드 디덕션과 관련해서 someone can claim 다른 누군가가 이 유를 as a dependent라는 것은 부양가족의 의미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지금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 해에 혹은 your spouse as a dependent로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주장하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냐? 그 체크하는 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age, 그 다음에 blindness에서 당신 나이가
지금 이 날짜 이전에 태어났습니까? 생년월일이.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65세 이상입니까? 그거예요. 만 65세 이상입니까? 그 다음에 blind. 시각 장애인입니까? 혹은 스파우스가 또 이런 상황입니까? 만 65세 이상이거나 블라인드입니까? 둘 다 해당합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65세 이상 또 이렇게 블라인드이면은 추가 공제라는 그러한 제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라고 해서 세금 더 덜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디펜던스들, 부양가족들, first name, last name, 그 다음에 그들의 그 부양가족 일정 요건에 충족하는 이 납세자의 부양가족들의 사회보장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relationship to you, 당신과의 관계, 자녀면 자녀, 부모면 부모.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child tax credit, 장려 세액공제라는 거고요. credit for other dependents, 부양가족 세액공제라는 건데 그거 대상이냐? 그거 주장하느냐 이 해에 체크하세요. 뭐 그런 부분도 있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득 신고 들어갑니다. 요 해에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신고하는 납세자 텍스페이어의 연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란 소득은 지금부터 신고 들어가야 돼요. 1년분 1번 라인 wage, salaries, tips 그래서 임금, 주급 같은 거 salaries, 월급 같은 거 tips, 봉사료 소득 같은 거 그래서 근로소득은 아니에요. 근로소득 1년간의 근로소득 뒤에 attach 뭔가 첨부하래요. form W2를 첨부하래. W2라는 것은 근로소득, 연간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내역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해에 이 텍스페이어가, 이 납세자가 다녔던 회사에서 1월 말까지 W2를 받게 돼요. W2. 그래서 1월 말 전년도 그러니까 요 X1년도가 지금 과세 대상 연도라면 이 해에 다녔던 회사로부터 연간 근로소득 및 소득세 같은 거 원천징수 내역이 담겨져 있는 세금을 그때마다 떼서 납부한 그 내역이 담겨져 있는 W2라는 것을 X2년 1월 말까지 받아요. 다녔던 X1년도에 다녔던 회사 사업주로부터 W2라는 걸 받아.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요 1번 셀, 1번 근로소득, 연간 근로소득 거기다가 입력하고요. 연간 근로소득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W2를 뒤에 첨부해 주는 거예요. W2. 한 곳에서 받을 수도 있을 거고 두 곳 이상에서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번 라인은 근로소득 신고하는, 연간 근로소득 신고하는 셀이다. 그 다음에 2번 라인, tax exempt interest가 2A 셀, tax exempt의 의미는 비과세,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tax가 exempt 되는, 그래서 비과세 대상 이자 소득을 정보신고 차원에서 2A 셀에 신고를 하게 되고요. B, 오른쪽 B, taxable interest, 과세 대상 이자소득. 여기서 interest는 이자소득의 의미입니다. 이자소득. 과세 대상 이자소득. 스케줄 B를 첨부하시고요. 이 B 셀에 넣으세요. 과세 대상 이자소득을. 연간 과세 대상 이자소득, 예금 이자소득 같은 거, 또, 채권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이자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과세 대상 이자소득. 그 다음에 3번 라인은 앞에 qualified dividends, qualified? 요건을 갖춘 적격 배당소득입니다. 적격 배당금. 세율이 좀 낮아지는데요. 그래서 적격 배당금을 3A셀에 신고하고 B번에 통상적인 ordinary dividends. 정상 배당소득을, 일반적인 배당소득을 스케줄 B라는 걸 뒤에 첨부하시고 3B셀에 신고하세요. 배당소득 신고하는 부분이야. 배당소득. 주식 갖고 있으면요.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를 해서 주식 갖고 있으면요. 주식을 발행한 그 주식회사가 주주님들한테, 투자해준 주주님들한테 배당금이라는 걸 줄 수 있습니다. 주주들이 투자해준 돈 갖고 비즈니스 해갖고 이익 남겨서 나눠주는 거예요. 당신 주주님들이 투자해줘서 우리 이익만큼 냈네요. 그 중에 일부는 나눠드릴게요. 이익 나눠드릴게요. 그거예요. 그게 배당소득. 그 다음에 4A, IRA distributions. IRA라는 것은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라고 부르는데요. 개인연금 저축이에요. 개인연금 받은 거예요. 개인연금 인출한 거예요. 4A셀에 개인연금 수령액 집어넣고 그 중에 taxable한 amount, 과세 대상 금액은 오른쪽 4B셀에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4C셀에 보면 pensions and annuities라고 나있죠. pensions and annuities. 퇴직연금 및 연금소득이에요. 개인연금 말고 개인연금은 위에 IRA. 4C는 pensions and annuities는 퇴직연금 및 연금소득. 퇴직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 taxable amount는 오른쪽 B셀, D셀, 4D셀. 5A, Social Security Benefits, 사회보장연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민연금 수령액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급액. 그 A셀에 넣고, 그 중에 과세대상 금액 B셀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제도가 공적연금인 사회보장연금제도가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처럼, 미국도 사회보장연금제도, Social Security Benefit. 그래서 공적연금이 있고 사적연금이 있단 말이에요. 사적연금. 그래서 회사를 다녔다 그러면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요. 퇴직연금. 펜션이라고 부르는 pensions and annuities. 퇴직연금 제도가 있고 따로 개인적으로 금융기관 같은 데에다가 개인연금 상품 구입해갖고 개인연금 불입한 거 나중에 개인연금 받을 수도 있겠죠. 개인연금. 그런 사적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은 어떤 기본적인 그 생활권 보장에 그쳐요. 그래서 완전한 어떤 나중에 노후에 완전한 어떤 사회보장 혜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적연금 분야에 세제 혜택을 줍니다. 세제 혜택을 줘요. 그래서 뭐 비과세 혜택이랄지 또는 공제 혜택이랄지 세금 덜 내게 해줘. 이렇게 해서 공적연금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4번 라인의 개인연금, 또 퇴직연금, 5번 라인의 사회보장연금. 올해 수급 받은 게 있으면 앞에 A셀에 넣고, 그러니까 왼쪽에 놓고, 그 중에 과세대상 수급액이 있으면 오른쪽 셀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라인 보시면 Capital Gain or Loss Attached Schedule D if required. Capital Gain, 자본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자본소득. Capital Loss, 자본손실. 대표적인 자본손실의 예는요, 주식 투자에 따른 손익. 주식 투자해서 팔았어요. 100에 샀다가 120에 팔았네. 20에 주식 처분 차익. 주식 투자에 따른 차익을 실현시켰네. 그러면 미국은 소득세 내야 돼요. 소득세 내야 돼. 미국은 캐피탈 게인 인컴에 대한 인컴 텍스를 내야 돼요. 캐피탈 게인. 대신에 캐피탈 로스 100에 매수를 했는데 80에 팔았네. 20에 손실이 났네. 그건 자본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투자에 따른 손실이에요. 캐피탈 로스라고 부릅니다. 캐피탈 로스. 자본 손실 공제가 가능해요. 다른 소득,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는 손실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올해 그런 거 있으면 여기다가 신고하세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7A 라인이 기타 소득이네. other income. 뭐로부터 가져오래요? from schedule 1, line 9로부터 가져오래요. schedule 1, 부표인데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다음 장. 한다고 다음 장. schedule 1 있죠? schedule 1. additional income. 지금 방금 보셨던 1040 페이지 1. 1040 페이지 1, 1040의 페이지 1에 신고 들어가는 소득도 있지만 그 밖의 추가적인 소득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additional income. 그 외에 1040 페이지 1으로 신고 들어가는 과세대상 소득 이외의 추가적인 또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스케줄 1은 additional income 및 adjustment to income, 소득에 대한 조정 항목들을 신고하는 부표가 되겠는데, 명세표가 되겠는데, 그 중에 part 1, additional income 있죠? 그 밖의 소득 해서 taxable refunds, 과세 대상 환급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도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alimony received 있는데, 이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법적 별거나 법적 이혼한 자들만 해당되는 라인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법적 별거나 법적 이혼한 사람들은 해당사항 없는 라인이에요. 2019년부터 이게 리필돼 갖고요. 폐지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 B라인에 도대체 언제 법적 별거 들어갔냐? 법적 이혼 들어갔냐? 그 신고하는 라인이 보이시죠? 이 B라인. 그래서 얘는 과거에 비해서 중요도가 좀 떨어졌어요. 엘리머니 부분은. 이혼수당이야, 이혼수당.
자, 그 다음에 3번 라인 비즈니스 인컴 로스 어태치 스케줄 C 개인 사업 소득, 개인 사업자들 신고하는 부분입니다. 개인 사업자들. 개인 사업자들의 개인 사업과 관련한 개인 사업 소득 혹은 손실. 여러분들이 CPA 합격하셔서 혹시나 지금 개인 회계 세무 사무소를 오픈을 했다. 개인 사업자로서 그러면은 고 회계 세무 사무소의 사무소 운영에 따른 소득세는 여기다 신고하는 거예요. 3번 라인. 이렇게 해서 소득세 한번 내면 돼요. 자세한 디테일은 상세는 세부 내역은 스케줄 C 뒤에 첨부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라인 other gain, loss, 기타 처분 손익, 게인이나 로스, 부수적인 이득 혹은 손실인데 4797 뒤에 첨부하라. 나중에 볼게요. 5번 라인 렌탈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임대소득, 그 다음에 로열티즈 사용료 소득, 특허권 같은 거 빌려주고 사용료 소득 같은 거, 그 다음에 파트너십스 동업회사로 인한 소득, Scorporations S법인으로 인한 지금 소득, 트러스트 신탁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 디테일은 스케줄 E를 첨부하래요. 어태치 스케줄 E. 그래서 파트너십 S법인 아까 잠깐 목차에서 좀 봤는데요. 파트너십 S법인 사업 형태예요. 사업 형태. 우리가 개인 사업자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그죠?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를 sole proprietor, 개인 사업체를 sole proprietorship 이렇게 부르는데 개인 사업자라는 형태는 별개의 사업 형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 사업자 본인 간주야.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이 개인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함께 이렇게 스케줄 원통해서 개인 사업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케 하는 거고요. 그러면 개인 사업자, 본인 간주되어진 개인 사업체 말고 별개의 법적 사업 형태로 인정되는 것들이 아까 보셨던 코퍼레이션, 앞에 아무 표현이 없었지만 챕터 3장에서 보시게 되는 법인세법, 법인 소득세를 내는 법인을 C코퍼레이션이라고 불러요. C코퍼레이션, 미국에서는 C법인 이렇게 부릅니다. C코퍼레이션. 이거는 세법의 서브챕터 C에 법인세법이 규정되어 있다 해서 C코퍼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잠깐 아까 나왔던 파트너십, 동업회사라는 사업 형태 있고 S코퍼레이션이라는 S법인이라는 또 주식회사 형태가 있다 그랬어요. 챕터 3에서 보는 거고 텍스트 2 들어가서 챕터 4, 5 여기 보는 거예요. 텍스트 2 들어가서. 근데 이 C코퍼레이션은요 각 사업연도에 taxable income, 과세대상 소득, 인컴 텍스를 내야 되는 인컴들에 대해서 각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법인 단계에서 법인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즉 법인세를 내야 돼요. 텍스 내야 돼요. 텍스. 그리고 나서 법인세 차감 후에 이익을 주주들한테 투자해준 이 주식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주들을 우리가 스탁홀더, 스탁을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스탁홀더 내지는 쉐어라고도 얘기합니다. 주식, 쉐어홀더 줄여서 앞으로는 S/H라고 표기를 할 거예요. 이 투자를 해줘서 그 돈 갖고 사업했대. 그래서 인컴을 냈대요. 순이익을 냈대. 나눠드릴게요. 주주님들 감사합니다. 투자해서 그 돈 갖고 이렇게 이익 냈어요. 이익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이익을 디스트리뷰션 하면 분배를 해주면요. 배당으로 나눠주면요. 방금 보셨죠? 조금 전에 1040 페이지 1에 라인 3번 라인을 통해서 배당 소득으로 신고해줘야 됩니다. 주주 입장에서 지금 인디비주얼 쉐어홀더 입장에서 배당금을 받았어. 배당 소득 신고하고 배당 소득세 내야 돼요.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얘한테 한번 과세가 됐는데 그 세금 떼고 나머지 나눠줬더니 또 세금 내래요. 인컴 텍스 내래요. 이런 기본 구조를 우리가 더블 텍세이션이라고 합니다. 더블. 동일 소득에 대해서 두 번 과세되네. 물론 이 주주가 또 법인 주주면 또 C 코퍼레이션 홀더면 얘는 또 얘 법인의 주주들한테 또 그걸 나눠줄 수 있겠죠. 법인세 떼고 또 나눠줄 수 있어. 그러면은 트리플 텍세이션도 되고 멀티플 텍세이션도 될 수도 있고 한데 일단 기본 구조는 이거야. 기본 구조는 더블 텍세이션이다. 근데 얘네들도 사업 형태란 말이에요. 각 사업연도에 소득이 있을 수 있겠죠. 소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 단계에서 인컴 텍스를 안 내요. 안 내도 돼. 텍스 안 내. 인컴 텍스를 안 내요. 다른 세금 모든 세금의 종류, 즉 세목들 모든 세금을 다 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컴 텍스는 안 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안 내. 누가 내?
이 누군가한테 한 번은 택서블 과세가 돼야 되는 인컴인데 그 인컴 텍스를 누가 내? 얘네들의 오너들이 내요. 파트너십의 주인들은 파트너들이에요. 줄여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파트너들. 동업자들. 파트너십의 주인들이죠. 파트너십은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C콥, S콥처럼 주식회사가 아니야. 주식회사라는 것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투자해줄 주주들을 모집을 해요. 우리한테 좀 투자 좀 해주세요. 일정 기간 드릴 테니까. 그러면 그 일정 기간 동안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거예요. 이른바 주금이라는 것을 납입을 받아서 그 돈 갖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때 되면 이렇게 배당도 나눠주는 거고. 근데 동업자는 그런 주금을 모집하는 주주들을 모집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그런 사업 형태가 아니야.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동업하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주식 발행 같은 그런 거 안 해요. 어쨌든 동업자들이 있어요. 이 파트너십은 동업회사라는 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2인 이상의 멤버가 존재해야 파트너십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동업회사지. 혼자 가면 그게 개인 사업자지. 솔 프로프라이터십이지. 그래서 둘 이상의 주인이 있는 그런 이제 동업 목적의 회사가 동업회사예요. 파트너십. 이 각 사람도 택서블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누가 세금 내? 얘가 내야 돼요. 파트너가 내야 돼. 파트너가 인컴텍스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얘는 또 다시 주식회사인데 같은 주식회사라도 C코퍼레이션과는 달리 얘는 법인소득세를 안 내요. 법인세를 안 내도 되는 주식회사야. 법인세를 안 내도 되는 주식회사가 S코퍼레이션입니다. 중소기업들이 대상이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만이 S법인 지정 신청을 통해서 S법인 지정을 받아서 S법인으로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얘네들은 법인세 부담 없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S법인은. 어쨌든 얘도 각 사람도 소득에 대해서 누군가는 한 번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누가 내요? 얘가 안 내니까 S법인이 안 내니까 S법인의 오너들, 주주님들이 내야 돼. 얘 또 주식회사니까 스탁홀더들이 있단 말이에요. 쉐어홀더들이. 얘네들이 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동일 소득에 대해서 동일한 과세세 대상 소득에 대해서 한 번 세금 낸다. 오너들 레벨에서. 그래서 싱글 텍세이션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싱글 텍세이션. 단일 과세. 한 번만 과세.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매년 스케줄 K1이라는 걸 이 오너들한테 보내줘요. 스케줄 K1. 명세표 K1. 그 K1을 보면 당신네들이 신고해야 될 몫이 이만큼씩입니다. 라는 디스트리뷰티브 쉐어. 각 텍스 아이템들의 각자의 이들의 목, 각자의 쉐어 부분을 스케줄 K1에 쭉 기록을 해서 나눠줍니다. 다 얘네들한테. 그러면 그걸 근거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인디비주얼 파트너다. 인디비주얼 쉐어홀더다.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 이자가 이만큼씩 신고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파트너 수가 3명, 지분율은 2대 3대 5, 주주수 3명, 지분율은 2대 3대 5. 그렇게 한번 볼게요. 20%, 30%, 50%. 그러면은 100이라는 택서블한 누군가에게 한 번은 과세되는 100이라는 택서블 인컴이 생겼으면 그 100이 쪼개져요. 100이 2대 3대 5면 20, 30, 50. 당신이 20 소득 신고하고 세금 내야 돼. 당신이 30 소득 신고하고 세금 내야 돼. 당신은 50 소득 신고하고 세금 내야 돼. 라는 명세를 담는 게 스케줄 K1이에요. 그거 보내줘야 돼. 보내줘. 그러면 이들이 이 인디비주얼 파트너, 인디비주얼 스탁홀더가 그 본인의 목 사업소득을 여기다가 신고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방금 보셨던 스케줄 1, 파트 1, 그리고 라인 5, 5번 라인을 통해서.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텍스트 가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파트 1, 스케줄 1의 파트 1의 6번 라인이 farm income or losses, 텍스 스케줄 F, 영농인들, 파머들, 미국 파머들은 단순 농부들이 아니죠. 갑부들이에요, 갑부들. 어쨌든 파머들이 신고하는 farm income 혹은 farm loss입니다. 영농손익 신고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7번 라인이 unemployment compensation, 실업급여 받은 거. 올해 실직 상태에서 각종 원천으로부터 받은 실업급여. 그 다음에 그 밖의 기타 소득. other income, list type and amount. 그러니까 아까 1040 페이지 1
페이지 1에 1번부터 1040 페이지 1 1번부터 6번까지 1번부터 6번까지 그 각각의 이 소득의 유형별로 신고하고요. 그 밖에 그 이외에 과세대상 소득이 있다면 스케줄 1에 파트 1에 1번부터 7번까지 신고하고요. 그 각각의 별개의 이런 해당 라인이 없는 나머지 소득들은 나머지 과세대상 소득들은 기타 소득 스케줄 1 파트 1 라인 8번 라인에 신고해요. 8번 라인. 예를 들어서 복권 당첨금 같은 거. 복권 당첨금. 기타 소득. 자, 그렇게 해서 파트 1의 9번 라인에서 combine lines 1 through 8 1번부터 8번까지 다 결합시키세요. 합산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합산액을 9번 셀에도 입력하지만 1040의 라인 7A로도 옮겨 적으세요. 1040 페이지 1의 7번 라인 A셀 확인되셨나요? 그 밖의 소득 스케줄 1의 라인 9에서 가져오세요 라는 거 보이시죠? 1040 라인 7에서 1040 페이지 1의 라인 7 이게 2017년 귀속분까지만 해도 2017년 그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교재에 주교재에 11, 12페이지처럼 생겼었어요. 개인소득세 신고서 양식 페이지 1과 페이지 2가 다 때려박아놨어. 다. 페이지 1과 페이지 2에 다 집어넣어놨어. 그런데 그동안 쭉 이러한 포맷을 사용해왔거든요. 쭉. 수십 년간 이런 포맷을 썼었어요. 근데 트럼프 정권 들어갔고 야 이거 좀 어떻게 신고 양식 좀 개선 좀 해보자. 뭐하러 이렇게 쭉 다 열거하냐. 그래서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납세자들이 신고하는 그런 신고 항목들은 앞에 1040에 남겨두고 신고율이 떨어지는 신고 항목들은 별도 부표로 빼자. 뒤로 빼버리자. 이렇게 스케줄 1과 같은 걸로 빼버리자. 그러면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세들은 스케줄 1 뒤에 첨부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앞에 간단한 양식인 1040 페이지 1과 2만 갖고도 소득 신고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이 부표로 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1040 페이지 1으로 올게요. 페이지 1. 자, 그럼 이제 그 밖에 기타 소득까지 다 더해갖고 나온 게 7B. 1040 페이지 1 7B. 근데 2017년까지는 이 포맷을 썼다가 2018년 귀속분은 스케줄을 6개나 만들었어. 스케줄 6개나. 스케줄 1부터 막 6까지. 근데 그건 또 나름대로 또 불편한 점이 생겼네. 스케줄 6개나 되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줄 6개짜리를 다시 3개로 줄였어. 2019년 귀속분 신고할 때 스케줄 1, 2, 3. 조금, 스케줄 2개를 한 개 스케줄로 그냥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040 페이지 1에 7B 셀에 보시면 add 합산하세요. lines 각각의 라인들을 1, 2B, 3B, 4B 쭉쭉쭉쭉. 그게 바로 this is your total income. 요 해의 연간 당신의 과세대상 총소득입니다. total income입니다. total income. 우리는 이 개인소득세 신고 양식 1040을 좀 단순화시켜 볼 건데요. 오늘 지금까지 보셨던 거 그냥 한 줄로 이 total income 계산할 때 반영되어지는 거 총소득 그로스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로스 네트 금액이 아니라 그로스 인컴 총소득 그게 토tal 인컴이에요. 토tal 인컴 연간 과세대상 총소득 소득세 대상이 되는 총소득 1년분 총소득 줄여서 GI라고 부를게요. 그로스 인컴. 그럼 이렇게 벌기만 하느냐? 저 번 돈 갖고 쓰기도 할 거 아니야. 쓰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빼나가기 시작합니다. 총소득이면 소득에서 빼나가는 항목을 소득 공제 항목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불러요. 공제 빼나간다는 의미, 뺀 다음이 소득 공제. 그래서 1040 페이지 1에 8A 라인을 보시면 adjustments to income 가져오래요. 소득에 대한 조정액을 가져오래요. adjustments 금액을 가져오래요. 어디서부터? from schedule 1의 line 22로부터 가져오래요.
가볼까요? 스케줄 1 가볼까요? 스케줄 1. 우리가 추가적인 소득 항목 Part 1에서 보셨다면 스케줄 1의 Part 2 항목이 뭐예요? Part 2. Adjustment to income이죠. Adjustment. 여기 조정의 의미는 Negative Adjustment의 의미예요. Negative Adjustment. 빼는 조정. 그래서 10번 라인, Part 2의 10번 라인 Educator Expense, 교육자 비용, expense가 비용이라는 의미입니다. 교육자들의 특정 비용 공제. 그 다음에 11번 라인에 certain business expenses of reservists, performing artists, and fee-basis government officials. 뭐 그래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리저비스트 그래서 뭐 예비군들 그다음에 또 뭐예요? performing artists 예술가들 fee-base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관련 비용 공제 디테일은 2106이라는 걸 첨부하라. 중요치 않고요. 12번 라인에 health savings account deduction 건강저축공제. 앞으로 세제 혜택, 그러니까 세금과 관련해서 뭔가 혜택을 주는 거예요. 납세자한테 덜 내게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런 세제 혜택 주는 항목들과 관련해서 건강, 국민들의 건강, 그 다음에 교육 그런 항목들을 아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건강, 의료, 교육. 그래서 건강저축 계좌, 건강저축 상품 가입해서 저축하잖아요. 그러면 연간 저축액 쪽 일정 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과세상 소득, 총소득을 뺄 수 있게 해줘요. 올해 뺄 수 있게 해줘. 그래서 헬스 얘기 나오고 뭐 메디컬 익스펜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미국 국민들의 헬스케어 레벨하고 직결된 어떤 그 항목들이기 때문에 각종 세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저축 공제라는 거 해줄 테니까 소득공제 인정할 테니까 나중에 아플 때 건강에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저축하세요라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 라인에 moving expenses for members of the armed forces 이거는 군인들만 해당하는 항목이에요. 이사비 공제. 그래서 중요도 떨어지고요. 14번 deductible part of self-employment tax 앞으로 self-employment 이런 얘기 용어 잘 나올 건데 self-employment tax라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세라는 걸 내야 돼요. 근데 자영업세의 일부분을 deductible 공제 혜택을 준대요. 왜 공제 혜택을 주는지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15번 라인에 self-employed 자영업자들의 SEB이다, 심플이다, qualified plans다 자영업자들의 은퇴연금 저축공제 나중에 이제 은퇴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했다? 오유 저축공제 혜택 줄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self-employed health insurance section 자영업자들의 건강보험료 공제 17번 라인에 penalty on early withdrawal savings 예금 중독 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 공제라는 건데요. 나중에 보실 거고 18번에 alimony paid 이것도 2018년 10월 31일까지 법적 별거 및 법적 이혼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자들이 여전히 엘리머니를 과거 합의사항 이행에 따라서 뭐 2018년 말일까지 12월 말까지 법적 별거나 이혼했어도 그때 그 이전에 합의 본 내용 때문에 여전히 그 이후에도 엘리머니 주고받을 수 있겠죠. 여전히 2019년, 2020년 계속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자들은 계속 요 라인을 이용을 해서 받는 자는 엘리머니라는 것을 받는 자는 이혼수당 받는 자는 위에 소득 신고하고 주는 자는 밑에서 소득 공제하고 그런 거예요. 네, 한쪽에서 이제 과세하고 한쪽에서는 빼주는데 이게 뭐 그럴 필요가 꼭 있겠느냐? 그냥 다 빼버리자 이죠. 다 빼버리자. 과세가 위에 지금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한쪽에서 소득으로 신고해갖고 소득세 징수했어. 근데 또 다른 쪽은 지급유자료 공제를 통해서 도로 소득세를 덜 내. 그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죠. 아예 빼버리자. 2019년 1월 1일 이후 법적 별거면 이혼한 사람들은 이거 아예 신고 안 해도 되도록 하자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엘리머니 페이드 공제를 처리하는 사람들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법적 별거면 이혼한 자는 페이드한 측은 여기서 공제 처리하고 그 받는 측의 recipient social security number 매치시켜 봐야 되잖아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매치시켜 봐야 되니까
그자가 소득 신고하는지 매치시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령하는 자의 상대방의 사회보장 번호 여기 기입하세요. 그런 거고. 언제 법적 벌금이 이혼했는지 그 날짜 기입하세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19번 라인에 IR 리덕션이라는 것은 개인연금 저축공제. 개인연금 저축공제. 그래서 소득공제 혜택 줘요. 소득공제. 소득 능력이 있을 때 노후를 대비해서 개인적으로도 개인연금 가입해서 저축하면 소득공제 혜택 줄게. 자, 그 다음에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학자금 대출이자 공제. 학자금 대출이자. 21번은 이게 익스파이어 시켜놓고 2018년도에 뺐다가 또 다시 2019년도에 집어넣어놨는데 이건 오류일 가능성이 지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 귀속분은 언제까지 신고한다? 2020년 4월 15일이에요. 곧 텍스 시즌이 도래한다고 지금. 곧 텍스 시즌, 신고 기간이 도래해요. 소득세 이제 신고 기간이. 그러면은 막판까지 그 이제 신고할 수 있는 날 직전까지도 확정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확정이 안 되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2019년 귀속분 1040 신고하는 것과 관련한 작성 요령이 아직도 드래프트 상태로 있어요. 아직도 바깥으로 안 나와서 초안 상태로, 드래프트 상태로 지금 IRS에서 드래프트 상태로 있어. 근데 그러니까 CPA 시험은요, EA 혹시 여기 뭐 시험 보신 분도 오시고 합격하신 분도 지금 계시는데, EA 시험하고 CPA 시험하고 큰 차이점이 있어요. EA 시험은 은근히 암기력 테스트를 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어떤 특정 윈도우에 시험 볼 때 몇 년도 거 그 기준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정확하게 좀 필요한데, CPA 시험은 매년 조금씩 뭐 바뀌는 거 있잖아요. 짜잘짜잘하게 개정되고 뭐 이런 거 금액들 그 인플레이션율 반영해서 상향 조정되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출제 거의 안 해요. CPA 시험은. 그러니까 매년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 CPA 시험은. 특히 텍스 그런 거 거의 출제 안 한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계산 문제상 필요한 어떤 금액이다, 기준 금액이다 그러면은 그 문제풀이 목적상 그 문제 지문 안에 그 해의 기준은 요 금액으로 푸세요라고 넣어줘버려야 해. 그래서 암기력 테스트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년 뭐 바뀌는 그 내용 또 바뀌는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민감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21번 라인에는 이거는 필요 없어. 예전부터 중요치도 않았고. 교육비 공제 부분이었는데 별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더하래요. 22번 라인에서 10번부터 21번을 다 더하세요. 이게 바로 요 금액이 이 합산액이 10번부터 21번까지 더한 합산액이 바로 your adjustment to income입니다. adjustment 여기서 바로 밑에서 네게티브 adjustment 들어가야 돼요. gross income 밑에서 빼는 거야. 빼는 것을 우리가 양괄호 표시를 할 겁니다. 양괄호 표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above the line deduction이다 라고 통상 불러요. 뭔가 라인 위에서 빼는 거예요. 우선공제 항목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우선공제. 우선적으로 빼주는, 우선적으로 소득공제주는 우선 소득공제 항목. 자, 우리가 소득공제를 영어로 뭐라 한다? deduction이라고 합니다. deduction. 뺀다는 의미죠. 뺀다는 의미. 차감한다는 의미. 이게 다른 표현으로 adjustment예요. negative adjustment to income. gross income에 대한 마이너스 조정한다는 거예요. 부의 차감 조정. 그래서 그 adjustment to income을 어디로 가져가래요? 이 셀에도 enter here 입력하지만 form 1040에 line 8A로도 가져가래요. 자, 근데 자꾸 1040만 아니라 enter here and on form 1040, enter here and on form 1040 or 1040 SR. 1040 SR이라는 게 새로 또 2019년도부터 등장한 뉴 폼입니다. 새로운 신고 양식인데 SR의 의미는 senior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의 납세자가 사용하는 소득세 신고 양식이 1040 SR이에요. 이 스탠다드 폼인 1040하고 거의 똑같은데 거의 차이 없어요. 거의 똑같은데
65세 이상은 추가 공제 제도 같은 거 그런 거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추가 공제를 바로 반영할 수 있게 뭐 그런 부분만 약간 차이 있어요. 기본적인 근데 항목들은 똑같다. 가져가 볼까요? 1040으로 1040 8번 라인 8A 라인 Adjustments to Income from Schedule 1 line 22 그렇게 해서 8B 라인에서 8B 라인을 보시면 Subtract line 8A from line 7B 7B의 Total Income, Gross Income에서 8A Above the Line Deduction을 빼세요. 그렇게 해서 8B 셀에 집어넣으세요. 8B 뒤를 보니까 이 8B 셀 금액이 바로 This is your 당해의 이 해의 Adjusted then Gross Income입니다. Negative Adjustments를 한 후에 Gross Income입니다. 자, 실판 보시면 Gross Income에서 Above the Line Deduction을 뺀 그 금액이 바로 이러한 Negative Adjustments를 한 후에 Adjusted then 조정 후에 총소득 금액입니다. 앞으로 AGI라고 부를 거예요. AGI. Adjusted Gross Income. 조정 후 총소득. Gross Income이라는 금액이요. 우선적으로 뺄 거 빼고 나서 이제는 Adjusted then Gross Income이 되었어요. Adjusted then Gross Income. 그 다음에 또 빼야 돼. 1040 9번 라인. 1040 페이지 1의 9번 라인. Standard Deduction, RMA Deduction. RMA Deduction은 from Schedule A에서 가져오래요. Standard Deduction 제도는 표준 공제 제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RMA Deduction은 항목별 공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Standard Deduction은 왼편에 보시면 Left Margin 쪽에 위아래로 긴 박스 보이시죠? 아까 잠깐 보셨던 파일링 스테이터스들이 쭉 나와 있고 신고 지위별로 표준 공제액이라는 게 주르륵 나와 있어요. 특정한 지출 항목이 없어도 각 파일링 스테이터스별로 이만큼씩은 기본적으로 빼줘요. 그게 표준 공제제도야. 표준 공제제도. 그런데 그 스탠다드 디덕션이라는 그 표준 공제액보다 항목별 공제액이라는 게 더 큰 납세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항목별 공제라는 것은 스케줄 A에서 가져오라는데 나눠드린 핸드아웃의 세 번째 장을 보시면 스케줄 A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장, 스케줄 A, RMA Deductions. 우리 직장 다니신 분들은 연말정산 같은 거, 연말정산 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거랑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 A, RMA Deduction 아이템들이 있어. 텍스 아이템들이. 이건 이제 이 해에 특정 지출 항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왼편을 보시면 스케줄 A 왼편을 보시면 Medical and Dental Expense 의료비 공제, Tax paid 납부세액 공제, Interest paid 지급이자 공제, Gift charity 왼쪽으로 내려가 보세요 쭉 기부금 공제, Gift charity 기부금 공제, 그 다음에 Casualty and Theft losses 재난 도난 손실 공제, Other 그 밖의 RMA Deduction 항목별 공제, 그래서 total RMA Deduction 총 항목별 공제액. 이 항목별 공제액 이 17번 셀하고 17번 셀을 통해서 이 납세자가 이 해에 주장할 수 있는 항목별 공제액과 본인의 신고 지위에 해당하는 표준 공제액을 비교를 합니다. 둘 중 큰 금액을 1040 페이지 1의 9번 셀을 통해서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서 AJ 밑에서 맥스 둘 중 큰 금액, 스탠다드 디덕션, RMA 디덕션 둘 중 큰 금액을 뺄 수 있습니다. (1040의) 페이지 1의 10번 라인을 보시면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 적격 사업 소득 공제 있죠? QBI 디덕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QBI 8895 약식인 8895A 일정한 요건에 충족하면 더 약식으로 뒤에 첨부할 수 있는데요. 적격 사업소득 공제라는 게 뭐냐면
얘네들 법인세 낸다고 했잖아요. C 코퍼레이션들은 법인 단계에서 법인 소득세, 법인세를 낸다고 했잖아요. 코퍼레이트 인컴 텍스 내야 돼요, 얘네들. 그런데 2017년 기조까지, 2017년 사업년도까지 얘네들 이른바 초과 누진세율 구조라 해서 프로그레시브한 텍스 레이트, 즉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는 용어를 보시게 될 건데, 과세 표준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높은 구간에는 그걸 구간을 여러 구간으로 나눠갖고 더 높은 구간은 더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그런 이 구조였었다가 우리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 단일 세율로 바꿔버렸어요. 법인세율 무조건 21%만 내는 거죠. 21%. 법인세율을 인하해준 셈이 됐죠. 대부분의 이제 그 큰 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 혜택을 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사업소득이라도 21%를 법인세로 내래요. 그런데 우리 앞으로 개인 소득세율을 보실 건데, 개인 소득세율은 여전히 7구간으로 나눠놨어. 개인 소득세율은 여전히 초과 누진세율 구조예요. 그러면 같은 사업년도에 같은 사업소득이라 할지라도 동업회사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은 개인 파트너라면, 인디비주얼 파트너라면 개인 소득세율 아까 적용받아요. S법인의 주주들 개인 주주라면 개인 소득세율에 적용을 받아요. 불공평하잖아. 개인 소득세율 최고 구간이 35%야. 누구는 21% 단일 세율로 이 사업소득세 내라고 하면서 얘네들은 인디비주얼들은 더 높은 세율 구간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렸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개인 납세자들은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으로 그럼 조정해줄게, 빼줄게, 소득세 줄여줄게. 그게 그 취지의 공제 항목이 QBI 디덕션이에요. 적격 사업소득 공제. 그래서 1040 페이지 1의 11A 라인을 통해서 9번과 10번 합산액을 뺍니다. 즉 얘와 얘를 빼요. 얘와 얘를 빼요. 빼고 나면 뭐가 나와요? 11B 라인에 taxable income이 나오죠. taxable income. 11B 라인이 taxable income. 줄여서 얘를 TI라고 부를 거고요. 이 금액에다가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인 소득세율, tax rate. 소득세율 적용해요.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을 과세 표준, 베이스 금액이에요. 베이스, 과세 표준, 줄여서 과표라고 부릅니다. 과표. 과표에다가 세율 때리는 거야. 세율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taxable income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는데 개인들은 몇 구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구간. 과표가 밑에서부터 차 올라가요. 맨 밑에 구간은 세율 잠깐 보고 쉬실게요. 교재 30페이지. 그래서 30페이지 밑에 그림 보이시죠? 총 7구간으로 나눠놨죠? 이건 트럼프 정권 이전 세율이고요. 세율 좀 바꿔볼게요. 맨 밑에 구간에 해당하는 과표에 대해서는 10%가 세금이에요. 소득세율 10%. 맨 밑에 구간 10%는 그대로. 15%짜리는 12%.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이해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윗구간은 25%가 아니라 22%. 둘 22%. 28% 구간은 24%. 33% 구간은 32%. 35% 구간은 그대로 35%. 맨 위에 39.6%가 37%로 소득세율도 인하되긴 했어요.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 인하하긴 했어. 근데 여전히 초과 누진세율 구조인 거죠. 과표가 밑에서부터 차 올라가는데 그 밑에 구간, 맨 밑에 구간에 있으면은 그 납세자는 10%, 그 과표의 10%만 소득세로 내면 끝나요. 그러나 과표가 차 올라갈수록
그 다음 구간까지 찬 납세자들은, 그 다음 구간은 12%가 세금이야. 100 중에 12가 소득세예요. 그 다음 구간까지 차 올라갔어? 그 다음 구간에 해당하는 과표는 몇 퍼센트? 22%, 100 중에 22를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 찼어? 계속 과표가 쌓이면 쌓일수록 추가적으로 생기는, 누적되는 과표들은, 또 소득들은 37%가 세금이에요. 100중 과표가 100씩 늘어날 때마다 37씩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QBI 디덕션이라는 항목이 생긴 거다. 옛날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다시 1040 페이지 1에 우리가 어디까지 왔어요? 11B 라인까지 온 거예요. 11B. 12A 라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1030 페이지 2로 넘어가 볼까요? 핸드아웃 페이지 2. 자, 이런 세율을 적용해서 방금 보셨던 그런 세율 구간들을 적용을 해서 산출된 세액이 12A셀의 텍스입니다. 텍스, 정규 소득세. 12A 라인의 텍스, 정규 소득세.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그로스, 세액 중에 그로스 텍스 라이어빌리티즈라고 부를 거예요. 총 산출세액 그로스. 지금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인컴이라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로스 인컴이었다가 어저스트 그로스 인컴이 되었다가 텍서블 인컴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소득이 아니라 세금 액수, 세금 금액, 세액이 돼버렸어. 세액을 텍스페이어 입장에서는 정부에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 텍스 라이어빌리티즈라고 부릅니다. 총 산출세액. 이게 정규 소득세액인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 밑에 또 추가적인 절차 정리를 하셔야 되고 쉬셨다가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